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보여주셨던 샤시타루루의 연설입니다. 최근에 인도랑 파키스탄 사이에 긴장이 다시 좀 높아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인도가 왜 입장을 바꿨는지 그 배경을 연설을 통해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연설이 특히 그 테러 공격 이후에 인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인도의 좀 더 큰 전략 변화, 그리고 이게 주변 정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걸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연설은 그 팔알감 테러 공격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폭력 사건이 아니라 힌두교 순례객들을 일부러 골라서 공격했다는 점,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 종교 갈등을 막 부추기려고 했던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연설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 카시미로 무슬림 형제들 이야기 말씀이시죠? 희생자 가족들을 도왔다는? 네, 바로 그겁니다. 보복 공격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종교를 넘어서서 서로 돕고 애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심지어 카시미르 지역 상점들이 다음 날 다 같이 문을 닫고 애도에 동참했다는 건 뭐랄까 그 공격의 본래 의도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인도 사회의 어떤 저력 같은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단체가 레지스탕스 프론트라고 했죠. 근데 연설에서는 이게 사실은 위장 조직이라고 딱 지적하던데요. 네, 라슈카르 에 타이바, 줄여서 LT라고 부르는 단체의 위장 조직이라는 거죠. 렉티, 그 2008년 뭄바이 테러 배후로 지목됐던 그 유명한 테러 단체 말씀이시군요. 미국이랑 유엔에서도 지정했고. 맞습니다. 이 레티 본부가 파키스탄 안에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을 배후로 확신하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파키스탄은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파키스탄의 그 반복되는 부인 패턴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연설에서도 몇 가지 사례를 들잖아요. 네, 2008년 뭄바이 테러 때도 그랬고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 아버타바드에서 발견됐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2015년에 파탄콕 공군기지 공격 때 공동조사를 제안했는데 그때 파키스탄이 보여준 태도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인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외교나 공동조사 같은 걸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의 대응 방식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연설에서 강조하는 인도의 전략 변화의 핵심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대응이 강력하들 스마트하게 바뀌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5월 6일, 7일 밤에 있었던 일이죠? 네, 파키스탄 본토랑 파키스탄령 카시미르 지역 안쪽에 있는 테러리스트 관련 시설 9곳을 아주 정밀하게 공습했다는 겁니다. 9곳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었나요? 네, LET나 자이시의 무하마드 같은 단체들의 기지, 본부, 아니면 테러리스트들이 국경 넘기 전에 모이는 발진 거점 이런 것들이었죠. 중요한 건 군사시설이나 민간인 지역은 철저히 피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건 보복 공격이지 전면전을 하자는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히 한 거죠. 그런 의도를 파키스탄 측에도 전달했다고요? 네, 그게 또 중요합니다. 공습 직후에 양국 군사작전 책임자 DGMO라고 하죠. 그 핫라인을 통해서 이건 테러 목표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이고 우리는 더 이상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었네요. 때리긴 때리되 판이 커지는 건 맞겠다. 정확합니다. 확전을 피하면서도 테러 공격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연설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반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파키스탄은 바로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대응했다고 하죠. 국경 지역에요. 그러면서 인도 쪽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연설에서 수녀님들이나 사원에서 기도하던 분들까지 희생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맞아요. 그런 무차별적인 대응 때문에 결국 인도가 다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5월 9일 밤이었죠. 이때는 파키스탄 군사 목표를 타격했다고요? 네, 이번에는 파키스탄 군 초소나 벙커 같은 군사 목표 11곳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계산된 대응이었겠죠. 민간인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었을 겁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인데
의외로 상황은 빨리 진정됐습니다. 얼마나 걸렸죠? 딱 88시간 만에요. 연설 내용에 따르면 인도의 두 번째 타격 이후에 파키스탄 쪽에서 먼저 한라인으로 연락해서 교전 중단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이 먼저요? 네, 인도는 뭐 처음부터 확전을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 즉시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상황이 일단락된 거죠. 88시간 만에. 네, 그만큼 양측 모두 특히 인도는 확전을 피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연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게 바로 새로운 기준선, 영어로는 뉴 노멀이라고 표현했죠. 이걸 설정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 연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이제 인도는 국경 너머에서 테러 공격으로 자국민이 살해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게 새로운 기준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2015년 우리 지역 서지컬 스트라이크나 2019년 발라컷 공습 때부터 조금씩 수위가 높아져 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설에서도 그 점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파키스탄형 카슈미르 내 목표만, 그 다음엔 파키스탄 본토의 테러 캠프, 그리고 이번에는 파키스탄 본토 깊숙한 곳의 다양한 테러 기반 시설까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게 된 걸까요? 연설에서는 그 이유도 설명하나요? 네, 설명합니다. 그동안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요구해봤고 공동조사도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다 소용없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죠. 다만 그 방식이 무책임하거나 더 큰 충돌을 유발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고 계산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세력이고 파키스탄은 테러를 이용해서 현상을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을 제시하면서요. 아, 그렇게 대비를 시키는군요.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도는 평화와 안정을 원하지만 테러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샤시 타루루의 연설은 결국 테러 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외교적 수단에만 의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선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은 피하려는 그런 신중함도 함께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싶지만 안보가 흔들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겠죠. 네, 인도의 이런 새로운 전략이 앞으로 영내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연설 내용과 관련해서요. 한 나라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또 주변 지역 전체의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책임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설에서도 계속 문제 삼았던 것처럼 테러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가 있다면 그런 국가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군사적인 억제력이 과연 궁극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설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